자료는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GTQ 사이트에서 날짜 자체가 현재는 이 페이지에 들어있죠. 2019년 10월 26일 날 날짜로 되어져 있는 기준이고요. 여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1급이었습니다. 1급의 유형은 뭐 두 가지 A형, B형이 두 개 다 있는데 저는 A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번, 2번 다 풀어보셨나요? 1번만 푸셨나요? 네. 처음 푸실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꼼꼼하게 만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러프하게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뭐 흔히 말해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1번을 푸는데 여기는 이 캐릭터의 머리 요 모양에 막 유의해서 한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전체 느낌만 쓱 만들어내고 나중에 수정해야지 약간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먼저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팁이자 유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답안 작성 요령 먼저 보셔야 돼요. 뭐 시험을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거는 시험장에서 관련된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총 배점은 100점에서 감점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써있죠. 이게 중요해요. 자,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CMYK 하는 얘기죠. 밑에도 보시면 CMYK라고 또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밀리미터는 CMYK 같이 따라오는 아이고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해상도.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상도는 300dpi라는 아이로 사용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여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서체가 없다면 이런 내용으로 쓰시고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서체로 사용해라 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뭐 자격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똑같아요. 밀리미터면 당연히 CMYK이고 당연히 300dpi예요. 만약에 밀리미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픽셀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RGB고 당연히 72dpi라는 거죠. 기본 개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이즈 100에 8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문서를 열어서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사이즈에서는 문제, 자 100mm에 80mm 써놓고 바로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단위 밀리미터, 그 다음에 밑에 어드밴스드 접혀져 있는 걸 보셔도 되고 펼쳐져 있다면 CMYK의 300dpi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밀리미터 단위를 했으면 체크가 안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Align New Object, 얘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거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기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쉽게 한다면 위에 프로파일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아이를 누르신다면 자연스럽게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이 바뀔 거예요. 근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만 슬쩍 바꿔주시면 사이즈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mm에 80mm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는 블리드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OK 누르시면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약간의 그리드 선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을 짜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틀을 짜는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얼라인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얼라인 to 아트보드를 체크를 합니다. 얼라인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메뉴 윈도우에 얼라인 꺼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라인이 없는 분들은 쇼 옵션 걸어가지고 얼라인 to 아트보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로선 하나와 세로선 하나를 그어놓고 최소 작업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 선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버튼 누르면 맞아 떨어지죠. 근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4등분하고 작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등분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16등분 사용하시는 방법은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얘를 몇이 되든 양쪽 끝에를 기준으로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게 만드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선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 그리고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선을 만드는 거죠. 블렌드 툴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툴을 사용하셔도 관계없지만 일단 4개를 만들고, 자, 4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저는 좌우 맞춰라, 똑같이 맞춰라 라는 버튼 누르면 종이의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으로 양쪽 끝에 선이 가면서 나머지 알아서 분배를 시킵니다. 자동으로. 자, 요거 그대로 그룹하지 말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회전해서 카피를 시킬 거예요. 90도로 돌려서 카피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돌아간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도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위아래 맞춰라 라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가로만 슬쩍 늘려준다면 전체 16등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을 할 거고, 자, 이 아이가 굉장히 선의 색깔 때문에 성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팁은 선의 색깔을 없애세요. 이거 선의 색깔 있으면 안 돼요. 선의 색깔을 없앤 다음에 면이고 선이고 색깔 다 없죠. 그럼 선택 해제하면 없어지겠죠. 없앤 다음에 메뉴 뷰에서 선택한 아이를 컨트롤 숫자 5번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세요. 뷰가 아니라 아마 셀렉트에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위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컨트롤 숫자 5번을 한번 누르시면 얘가 가이드화로 바뀝니다. 가이드화로 바뀌어버려요. 아마 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여기 있네요. 메이크 가이드. 자, 컨트롤 숫자 5번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가이드 선으로 강제로 치환이 돼버려요. 그럼 선택될 일도 없겠죠. 물론 가이드를 우리는 잠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풀거나 숨기거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되면은 수정 가능도 합니다. 삭제도 가능하겠죠. 메뉴 뷰에서 가이드 쪽을 보면 잠금을 풀거나 숨기거나 깨끗하게 지우거나 다른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가이드화 된 거를 다시 도형으로 바꾸려면 릴리즈라는 버튼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뭔가 도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해라 라고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권장은 그림을 바로 만들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색깔을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색상을. 자, 그러면 컬러를 먼저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세팅하는 요령은 실제로 화면에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종이 놓고 하든 뭐라든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얘네들이 설명하는 것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컬러 패널을 꺼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컬러 패널에서 CMYK 옵션 다 켠 다음에
처음에 거는 C20에 M40에 Y60이라 써있죠. 그렇다면 C20 키보드 탭 누르면 그 다음 넘어가는 거 40 그 다음 탭 누르면 60 쉽게 넘어가죠. 자, K는 값이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로 나오죠. 손쉽게 세팅하는 방법. 그럼 그 다음 색깔을 어떻게 하나요? 얘를 아래로 드래그 하면서 Alt 누르시면 복사되겠죠. 복사한 이 상태에서 C 다시 선택하고 40, 탭 60, 탭 90, K 40 색깔 만들었으면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 컨트롤 D 누르면 아까 요 복사만 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K400, 아니 K100 요거 흰색도 있네요. 자, 이건 나중에 건너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컨트롤 D 하면 M30에 Y50 0 30에 50에 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했냐면 색깔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미리 도형들 여러 개를 하지 않고 하나 설정한 다음에 밑으로 카피하면서 복사를 했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이니까 계속 카피를 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이 점을 활용해서 카피하고 색상을 입력을 하는데 색을 입력할 때는 처음에 값 입력하고 40 탭 누르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니까 60 탭 90 탭 색깔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해제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행동에 대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관련된 걸로 컨트롤 D 하면 그대로 카피를 하겠죠. 그럼 다시 얘만 선택해서 0, 0, 0, 100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요령이 있으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거고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이 두 개씩 섞여 있는 경우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에 0, 0, 10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20에 30이고요. 그 다음에 또 카피해서 0, 30에 90에 0 또 컨트롤 D C 없고 100에 100에 10 또 컨트롤 D 자, 그라데이션이 있네요. 그라데이션은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사용하는 요령 어떻게 했었나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서 기본에 있는 색깔을 밑에 쪽에 그라디언트 패널 스펙트럼 쪽에다가 색깔을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중복되는 색깔이거나 필요 없는 색깔 하나를 없애버린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을 뭐한다? 입력을 해준다. 자, 미리 만들어서 넣으셔도 관계없고요. 시간이 없다면 그냥 나중에 입력하셔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저는 선택했으니까 할게요. 20, 40, 60이니까 색상으로 가서 20, 탭, 40, 탭, 60, 탭, 0 색깔 만들어졌고 그럼 다음에 자, 그라디언트 또 없으니까 되고 이 화살표가 그라디언트란 뜻이에요.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가는 면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피하시고 또 마찬가지 40에 60에 90 이 색깔 입력하시고 또 컨트롤 D 469 K40 하고 컨트롤 D 선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냥 다 면으로 칠하세요. 위에 언급이 된 적이 있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일단 자 해서 이렇게 색깔들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자, 모든 색깔들을 다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 없겠지만 이번에는 스와치, 오른쪽 패널에 있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을 꺼내시는 거예요.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을 꺼내신 다음에, 자, 제가 뭐 했냐면 방금 전에 만든 색상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요. 선택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스와치는 뭐예요? 색상이나 어떤 패턴 무늬들을 미리 등록해 놓고 쓰는 아이잖아요. 이곳에다가 지금 방금 만든 이 색상들을 등록을 할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등록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등록하는 방법은 요거, 여러 개니까 한꺼번에 그룹으로 등록하겠다라는 버튼으로 요 그룹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색상들을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물어보거든요, 여기. 선택한 아트웍, 작업물에 대한 색상들을 등록할 건가요? 네. 체크하고 OK 누르시면 그대로 이렇게 밑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컬러 패널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봤을 때 색상이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쪽에서 색상을 스포이드로 끄집어내거나 둘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쪽 스와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쓴 거고, 이때 그라디언트의 경우는 색상이 바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색상을 따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뷰 스와치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요거 드래그 하면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닌 거죠. 그러니 얘를 요 새로운 뉴 스와치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름 뭐 편한 대로 붙이시고 OK 누르시면 등록된 거 볼 수 있고, 밑에 쪽에 있는 걸로 쓸 거니까 드래그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야, 일로 와라. 안 오네요, 그라디언트는. 뭐 어쨌든 이렇게 있으니까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사용 안 되는 컬러를 쓰는데 자꾸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있는 컬러들을 모두 선택해서 필요 없는 것만 지우개통으로, 휴지통으로 삭제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격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도 내가 사용한 컬러들을 샘플링이 왼쪽에 있고 이 아이를 등록해 놓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다라는 개념, 색상 견본을 미리 만든다는 개념을 파악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형태가 무엇이 되든 간에 결과물만 놓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형태와 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만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사각형이든 뭐 꼭 육면체라고 해서 육면체를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한 요만하게 돼야 만들어야지. 봤더니 아래쪽에 리본이 있네. 리본도 따로 만들어서 설정해 봐야겠다 해서 뭐 리본의 크기를 이렇게 해야지. 대략 이렇게 형태를 파악해 놓고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전체적인 비율이나 형태를 여러분이 엇비슷하게 작업하기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이래 놓고 텍스트, 글자의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든 뭐 디자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안에 들어가는 글자 자체는, 여기 들어있는 글자 자체는 미리 담아서 준비는 시켜주세요. 미리 담아서 준비를 시켜놓고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은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볼드에 18에 100, 10이네요. 18, 볼드, 색상은 100, 110. 자,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도형을 만들거나 사용하실 기본 세팅이 다 끝난 겁니다. 저장을 한번 해놓고 해당하는 곳에 어디단가 저장을 한번 해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